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 한미 관세 협상이죠. 협정도 안 돼서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이재명이 사기친 한미 정상회담은 이건 무조건 이재명이 잘못한 거예요. 고고TV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죠. 몇 달 동안 이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트럼프가 세계 무역 질서를 깨고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각국 대륙마다 관세 협상을 한 것은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너희들은 미국의 물건을 수출해서 막대한 무역 이익을 흑자를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제국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미국이 너희들을 보호해줬고 군사 지원을 했고 외교 지원을 했고 경제 지원을 했는데 미국이 세력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으니 중국을 주저앉히고 또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일본, 한국, EU, 호주, 캐나다 너희들은 이때까지 미국에서 이익을 본 막대한 무역 흑자에 대해서 미국에 어느 정도는 돌려달라 하는 거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불만이 많고 EU도 불만이 많고 호주도 불만이 많고 캐나다도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건 80년을 미국의 보호를 받은 게 세계 경제 질서와 달러의 패권과 그 다음에 무역 관행이었어요. 자유무역이었어요. 이제 미국이 못 견딜 정도가 됐죠. 미국의 국채는 3경이 넘어간다 그러고 미국 무역 수지적자도 1경이 넘어간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응? 거기서 시작된 거죠. 거기 하나 더 뭡니까? 중국 저놈아들이 무역 굴기 중화민족 굴기로 하고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는 캐치프레이즈 갖고 온 트럼프의 전략이고 세계 전략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때까지 보면은 한국이 뭐 세계 10강, 세계 군사력 5위 그거 다 허상이에요. 무슨 세계 10강이에요. 한국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구 5천만 중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넘은 국가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소강국이라는 건 어디 갔어요? 비빌 때 비벼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중국 같은 데가 강국입니까? 약국입니까? 중국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불 뿐이 안 되는데. 캐나다 인구 1,500만 명에 국민소득이 7, 8만 원 되는데. 호주도 인구 1,500만 명에 국민소득이 7, 8만 원 되는데. 북구, 삼국, 서유수, 오스트리아는 그쪽은 인구만 몇백만, 몇천만, 몇백만, 1, 2천만 몇 분 하는데 10만 불, 12만 불, 15만 불 그러는데 문제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너무 많은 돈이 나갔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달러 패권으로 너희 무역 흑자만큼 달러를 팔고 국채를 팔면서 견뎠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잘못하면 중국에 잡혀 먹힌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유진영에서는 우방진영에서는 일본도 EU도 호주도 캐나다도 너무 트럼프가 강박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유독 지금 남아있는 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 이제 와서 이 언론들이 떠듭니다. 우리나라 언론 죽었어요. 나라 망치고 있어요. 이재명한테 충성하느라고.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국력의 3배다. GNP의 3배다. 또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 4천억 달러나 된다. 우리는 4천억 뿐이 안 된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다. 우리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통화 수업을 해가지고 무제한 미국의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는데 우린 그것도 없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경제 지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인 줄 알았는데 1조 4천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1조 4천억 달러에 그럼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1조 4천억 달러 불됩니다. 한 2조 8천억을 갖고 있죠. 우리는 7천억 국채에 미국 국채 갖고 있고 4천억 달러입니다. 1조 1천억 달러죠. 그거만 해도 3배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일본이 4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걸 알고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이 새끼가 버티던가 배째던가. 근데 지금 와가지고 8월 30일이죠. 7월 30일인가? 8월 30일. 아유, 세월이 너무 빨라가지고 한 7월 30일인가? 8월 30일에 코 깨가지고 흘러들어가가지고 국내 언론은 계속 3,500억 불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발표한 것보다 5천억 불인데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가 살려고 1,500억 불을 더 갖다 주고 6,500억 불이에요. 그 정도 현금 달러로 나가는 거예요. 국내 언론은 3,500억 달러로 자꾸 축소시켜서 말하죠. 근데 3,500억 달러를 하더라도 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천억 불뿐이 없다. 거의 외환보유가 똑같은 게 현금으로 갖다 주면은 외환위기다.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 봅시다.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기사만 갖고 와서 한국에 보도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미국인 대부분 60, 70% 이상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잘한다고 그러고 이민 이민을 강제적으로 이민 유입을 강하게 하는 거 불법 체류자가 잘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때 회담을 하면서 전용기 타고 가면서 난 미국에 대직할 거야. 미국에 할 말 다 할 거야 하더니 트럼프가 저 자식 봐. 저거 혁명하는 놈이네. 숙청하는 놈이네. 그거는 공산주의라는 소리예요.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걸 트럼프가 이게 꾸역꾸역 기어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허리 한 번 못 펴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김정은 만나주세요. 나 같이 골프 치게 해주세요. 이런 병신짓을 하고 회담장에 들어가서는 비공개 회담장들 한마디도 못하고 쫑따구만 까이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나 잘했다. 농수산물, 농축산물, 소고기, 쌀 같은 거는 말도 안 나왔다. 그거는 협상 과정이 아니다. 안 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그리고 또 때이 그 강유정이라는 애가,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애가, 합의서를 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한 회담이었다. 사기를 쳤다는 거죠. 미국한테 사기를 치고 한국 국민한테 사기를 치고 언론들은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거를 띄웠다는 거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좌파 진영 민주당 지지 세력에서는 그걸 왜 사인하느냐? 합의문에 사인하지 말라. 깨라. 돈도 없는데 뭐하러 3,500불을 합의문을 써주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고고TV 입장에서는. 제가 뭐 트럼프 같이 미국의 싱크탱크, 쇼야의 국가 전략을 다루고 외교 전문가나 그런 사람만큼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을 딱 보고 있으면 이재명 이 새끼보다는 잘할 수 있어. 이재명 이 새끼보다는. 그 밑에 애들은 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하는 면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미를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게 300명 인질구금 사태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받아주던 것을 왜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투입해가지고 무장병력을 투입해서 쳤느냐. 한국 애들이 지금 모든 언론이 SBS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말이야, 우리가 3,500억 불을 갖다 합의서 써주고 미국이 90% 이익을 먹고 우리가 10% 이익을 먹는다면은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그랬었어요. 그놈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조중동, 뉴욕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이런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지키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합의문 써줄 수 없다. 그러면서 갖고 나온 게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인질 사태하고 비자 문제뿐이 안 남아있어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인질 사태하고 비자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인질은 없었다. 한미동맹 우방관계에서. 또 비자 문제도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했다. 근데 왜 이재명한테만 이렇게 하느냐? 이재명을 못 믿을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새끼가 힘 빠지기 전에 빨리 돈 받아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민주당 애들이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필요 없다. 관세 물자. 자동차? 그 25% 관세 물고 수출하자. 근데 자동차 관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호 관세가 지금 25%에 25%. 우리가 자동차만 먹고 삽니까? 물론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죠. 그런데 반도체, 전자기기, 중공업, 중공업에서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다 25%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출이 한 15% 내지 20%는 다운될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하는 게 지금 얼마예요? 수출이 한 7천억 불 되죠. 그 25% 다운되면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한 1,500불 정도가 수출을 못해요. 1,000억 불 정도 못할 겁니다. 미국만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한국이 견딜 수 있느냐는 문제죠. 시장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EU? 동남아? 동남아가 얼마나 시장이 있다고. 중국 가서 뿐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 놈들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만 제외하고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갖고 나오는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질을 잡아 쓰고 강제 추방했으니 우리도 한국에 있는 미국에 유행비자로 들어와서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는 애들 다 추방시키자. 해봐 이놈들아. 그게 미국에 무슨 타격이 있어요? 예? 우리는 직접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고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거 쫓아내는 거하고 한국에 와서 뭐 몇천 명 정도 몇천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정식비자 들어온 애들 많아요. 취업자 갖고 들어온 애들.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찐찐한 그런 건 잡스러운 짓 별로 안 합니다. 그래 쫓아내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죠. 그럼 중국 애들 우리나라 불법 취업한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반미 감정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예요. 반미 감정의 도화선이 보수 중도지까지 그러고 있어요. 한번 해봐. 반미 감정 해봐. 미국은 앞으로 최소한 20-3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않는 제국이에요. 어디서 중국이 무기 가지고 미국한테 덤벼들고 중국 놈들 해봐야 1도1 아프리카 몇 명, 몇 개국, 남미, 중남미 몇 개국, 북한, 러시아인데 서방 제국들이 EU 제국과 일본하고 호주, 캐나다, 미국의 한 편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중국은 미국을 20-30년 안에는 못 칩니다.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20-30년이 아니라 최소한 50년, 100년을 제국을 유지하겠다는 이 전략이죠. 근데 이제 한국의 조선인들은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는 구한말의 고종과 같은 놈이 이재명이고 세국 정책을 쓰는 놈 같고 세계의 물결에 편성 못하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3,500억 불을 우리가 갖다 주면 외환위기 일어난다는 거를
이재명이라는 놈이나 김용범이라는 놈이나 구인철이라는 놈이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배째해야 됐죠. 처음부터 지가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 미국이 하고 너무 한미동맹이 강화됐다.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됐죠. 근데 지금 하나씩 벗겨지죠. 대표적인 경우가 3,500%를 갖다가 SPC라는 특수목적 펀드에 투자하면은 원금 회수 전까지는 한국이 9, 미국이 1을 가져갔고 원금 회수한 다음에는 미국이 9, 한국이 1로 가져갔다. 어제 그저께까지 나온 보도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한테 왜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투자했는데 왜 미국이 9를 가져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저녁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원금 회수 전에도 일본과 같이 5다. 그 다음에 원금 회수하고 나서는 미국이 9, 우리 1이다. 다 밝혀지고 있어요. 어제 MBN 뉴스 특종입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제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6,500억 불 외에 밑으로 쑤시는 게 얼마인지도 몰라 이 새끼가. 그렇게 가가지고 젤렌스키 같이 창피한다고 해서 성공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나라 팔아먹은 놈이고 지금 이제 국제관계에서 외교에서 국방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이놈들은 지금 당장에 오늘부터 보면은 김민석이 형이가 그 촛불연대 대표입니다. 대표 김민웅이라고 사팔대기 머리 하얀 놈. 걔 보면 정신병자 같아. 그놈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양키 고금이라는 반미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스가 그래요. 제2의 광우병 남동을 얘들이 시도할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거를 계획했을지 몰라요. 아이씨, 내가 그 트럼프 만나가지고 쫑따고 안 까있어? 한국 돌아 성공했다고 하자? 근데 결국에는 와가지고 보니까 돈이 없네? 갖다 줄 돈이 없네? 그래서 기자회견 때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은 사인 안 하겠다. 이 쌍놈의 새끼. 그거를 몰랐던 놈이 미친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모든 조중동과 모든 언론들이 보면은 이 문제를 반미로 끌고 갑니다. 미국이 너무하다. 왜 우리 그 국민을 300명을 인질을 해가지고 화장실이 딸린, 변기가 딸린, 처음에는 70명을 구겨놓고 먹는 것도 괜찮았다. 수영도 못 가놨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미 감정을 몰고 왔는데 이거 제2 광우병 난동이 될 확률이 대단히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저것들 경제적으로 빼야 돼. 빼먹을 때야. 한국 저것들 조그만 나라가 일본의 4분의 1이에요.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국토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인구는 조금 뭐 3배 정도, GNP도 그렇고 외환보유고도 그렇고. 일본도 만만하게 우리가 뭐라 그러면 협조 안 해. 저 새끼들은 협조 안 하네. 근데 한국 차들이 제조업이 강해. 일본도 그래서 선진국이 옛날로 20년 전부터 했으냐고 다 그냥 해외로 이전하고 한국 애들이 이용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이것들이 이재명이라는 계속 뻗치면은 필요 없다 그러지. 미국 쪽에서 너희 없어도 돼 이 새끼야. 반도체는 대만 갖고 오면 되고 일반 제조업 일본 애들 들어오면 돼. 그죠? 그런 관세를 25%로 고정시키느냐 더 두드려 맞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놈들이 미국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누가 미국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세계 국가가 안 들었기 때문에 외교, 안보, 국방,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한국을 갖다가 옥조일 거예요. 그럼 제명이라는 놈은 중국에 붙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 속국이 된다는 거죠. 우린 최소한 미국은 평등하게 우리를 대했고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미국의 힘이지 중국의 힘도 아니고 좌파 민주당의 힘도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그건 경제적인 문제인데, 또 두 번째, 당장에 미군 철수가 나올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계속 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전시작품 가져가봐, 전시작품 가져가봐. 근데 한국 놈들은 지금 하는 소리가 이 기회에 핵무장해야 된다. 그 홍준표 같은 놈.
그러면은 지금 뭐 외교 전문가, 국방 전문가 이런 데서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그것들도. 유튜브에서 돈 먹고 살고 방송에 출연해가 출연료 10만원, 15만원 받으면서 이것들이 역사를 몰라도 세계 제국에 몰락할 적에는 로마 시대를 계속 이야기하는 로마 시대는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고. 자, 봅시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릴 거예요. 방위비 안 건드릴 수 있어요. 이 관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뭐하러 건드려? 방위비 문제를 너희 올리던 마음대로 하든 너희가 우리한테 관세 협정 안 하고 미국이 협정 안 했기 때문에 너희 중국하고 붙든지 일본하고 아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붙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미국이 이재명이라면 중국에 붙고 북한하고 붙으면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는 게 주한미군의 철수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마자 한다고 결정 나자마자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생존을 하고 경제를 갖다가 성장시키고 선진국으로 만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커요. 미국의 역할과. 주한미군 철수 결정 나자마자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 새끼는 이완용 같은 놈이고 구한말의 고종과 같은 새끼라고. 이런 말 이해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들은 고종이 그 당시에 구한말에 어떻게 했나를 한번 보세요. 그런 상놈의 새끼가. 나라 팔아먹고 자기 받고 땅 받고 돈 받고 일본한테. 그럼 봅시다. 주한미군이 철수 결정이 나자마자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다 달아납니다. 다 탈한국을 합니다. 미국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EU 기업, 일본 기업까지도 그럴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곧 한국의 방위, 안보가 문제되고 그거는 곧 이재명이라는 놈이 중국에 붙겠다는 소리고 북한과 연대한다는 소리인데 미쳤다고 자본주의 그 기업들이 다 있습니까? 다 달아나죠? 한국 기업들도 대탈출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것 또한 외환위기가 됩니다. 4천억 불과 아무것도 안 해요. 500억구만 이탈하면 단번에 외환위기가 와요.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얘는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이재명 이 새끼는.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걱정 없자 그럽니다. 좌파 진보 얼치기 외교 전문가들이 NPT 탈퇴하면은 미국이 뭐 손들 수 있냐? 우리 NPT 탈퇴하면 돼. 그리고 핵 개발하면 돼. 우리 핵 개발하는 거 6개월 1년이면 돼.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주한미군 철수하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뭐 북한보다 말이야 재래식 무기나 대칭 전략은 훨씬 강해. 5배 10배야. 우리 핵만 있으면 돼. 핵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개발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생각하자마자 NPT 탈퇴한다? 그거 막지 않는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북한과 같이 이란과 같이 조질 거예요. 이 미친 새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유튜브 하면서 시사평론하면서 그 짠돈 벌려고. 이건 지금 제가 벌써 보름 전부터 그랬어요. 이 관세협정은 무조건 실패고 이건 무조건 이재명의 새끼가 사기를 쳤고 이 종국적인 결과는 반미운동이다. 반미를 외칠 것이다. 벌써 시작이 됐고 앞으로 들을 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중도나 보수나 이재명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조중동까지 보수 평론가 얼치기들까지 이재명이 무서워서 이재명에 달려들을까봐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유튜브로 가서 기어 들어가서 모기 소리 내죠. 그래서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제가 미쳤다고 대한민국에서 60평생을 사는 사람이 미국 편을 들고 트럼프 편을 들습니까? 재명이라는 새끼 말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국이 없으면 이 나라는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런 거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아, 미국 없이 한번 살아보자? 이제는 유노멀 시대다? 이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근데 왜 중국하고 피치피하게 지려고 그래, 이 개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나라 망했어요. 이재명이 이 새끼 쫓아내게, 이 새끼가 지금 이거를 한미 관세 협정, 쥐가 이렇게 저질러 놓고 쥐가 실패한 거 가지고 이걸 갖다 도구로 해가지고 선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